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1편에 이어서 태국인들을 진짜 분노하게 만드는 KTA와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편처럼 판팁에 올라온 태국인들의 진짜 반응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사건의 발단인 불법 체류. 왜 태국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까요? 법무부에서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농촌과 지방의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이 너무 필요해서 이들의 불법 체류를 알고도 눈 감고 있는 현실이죠. 말하자면 공범입니다. 혹시 외국인 고용 허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할 때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4년 10개월에서 6년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죠. 이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3D 업종에 취업을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에 저점을 찍고 2060년에 1,500만 명이나 줄어들 예정이랍니다. 이를 메꾸려면 매년 35만 명의 외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허가하는 합법 근로자는 11만 명에 불과합니다. 24만 명의 불법 노동자가 필요한 셈이죠.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5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 기업이 불법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있죠. 네,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죠. 그런데 곳곳에서 임금 체불이 여전합니다. 특히 미등록 신분의 이주 노동자는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신고당하기도 하는. 퇴직금도 받아 내가 돈 조금 많이 나오면 빨리 스리랑카 가고 행복 살아 이거 생각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선물하고 행복할 생각 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야, 왜 너 노동부 갔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 사장님 안 돼 나.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이용을 해서 노동 착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중소기업과 농촌의 고용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맞이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는 왜 외면되고 있을까요? 공장에서 4년 넘게 일했던 30대 캄보디아 남성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 2,500만 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농장주가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노동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그 노동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해서 취업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은 이 라인 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는데 임금을 체불당해 소송을 내면 보통 G1 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G1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떼인 임금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ពិតជាលំបាកមែនណាលោកគ្រូយើងអត់អាចធ្វើការបានបើមិនយើងធ្វើការគឺខុសច្បាប់មកG1 ឲ្យគាត់មាន 다른 일을 하면서 버티려면 미등록 체류자 신세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ពួកខ្ញុំអត់ចង់ទេលោកគ្រូតែដោយសារតែលុយផ្ដំក៏អត់ទាន់បានហើយគេអត់បន្តឲ្យទៀតចឹងទៅពួកខ្ញុំមានតែផ្លូវមួយខុសច្បាប់នឹង 농장주는 벌금 50만 원만 낸 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ប៉ុន្តែរឿងក្តីរបស់ខ្ញុំរយៈពេល73ឆ្នាំហើយច្បាប់កូរ៉េនៅតែមិនមានទំនួលខុសត្រូ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여행 정도는 크게 문제도 안 될 텐데요. 문화부,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모두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비자 면제 협정을 신중히 맺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취소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풀어놓고 현실은 더 까다롭게 하면 이건 뭐 상대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을 특정해 까다롭게 심사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그거 아세요? 2022년까지 일본 불법 체류자 1위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한국 임금이 더 높으니 사례가 줄어들었겠지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한때는 20만 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한국인 관광객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입국 거부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법 체류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고 정부는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위법한 기업을 처벌을 하던지 아니면 허용을 늘리던지 아예 무비자로 받지를 말던지 왜 다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일까요? 이와 관련해 태국인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게시물을 좀 찾아볼까요? 사실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인들 중 일부가 한국에 대해 너무 과하게 열광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아이돌, 유명 연예인들이 없다면 사실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게 있을까 싶네요. 관광도 그저 그렇고요. 거기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드라마 촬영지 순례하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 컬렌이나 지가민만 봐도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인데 유튜브랑 틱톡 조금 하니까 태국인들이 열광하더라고요. 그저 한국인이고 하얗고 귀여워서?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돈 벌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국인들이 한국인과 화장품에 열광하니까 태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거죠.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태국 와서 틱톡이나 유튜브 조금만 해도 인기 없고 일부 여성 팬들은 완전 빠져 있고요. 반면 태국인들은 무시당하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합법적으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적인 면이 있는데도 일부 태국인들은 계속 숭배하듯이 대하죠. 한국인들을 완벽한 존재로 보면서요. 입국 심사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태국인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가려고 하고.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데 태국인들은 거의 발밑에 엎드려서라도 한국에 가려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인데요. 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낮춰지는 게 안타까워요. 물론 일부 태국인들이 그런 인식을 만들긴 했지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나라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돈 벌려고 오겠어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죠. 반면에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한국인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들이 인기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국적이 아닌 개인의 행동을 봅니다. 태국인들 중에서도 자신과 다른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태국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한국인들과 뭐가 다른가요? 태국인들은 원래 외국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외국인이 친절하고 프렌들리하다면 좋은 감정을 가지는 편이에요. 태국인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잘 대해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또 인종이나 국적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이고 반대로 한국인들이 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높이는 태도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친근감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마치 갑자기 돈 벼락 맞은 야만인들처럼 자기들만 믿고 품위도 없다고 봐요. 전 한국을 보이콧하진 않지만 한국과 관련된 건 별로 안 찾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음식은 주로 남쪽 음식을 먹고 노래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어요. 드라마는 20년 동안 본 게 손에 꼽을 정도고요. 영화도 홍보하는 것만큼 좋지 않아서 인도 영화랑 할리우드 영화만 봐요. 그냥 보이콧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죠. 전 삼성폰 쓰고 현대차 타고 LG TV 보는데요. 이러면 어쩌죠? 전부 다 한국 제품이네요. 그래도 한국 여행은 한 번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유튜브나 리뷰로 봐도 별로 끌리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일본이 더 가보고 싶어요.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한국은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신경도 안 씁니다. 마치 캄보디아가 우리를 차단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죠. 캄보디아는 태국이 관광 수지 적자에 빠졌다. 태국 관광객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이다. 캄보디아 관광객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캄보디아가 제멋대로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 태국 국민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차단하고 싶으면 차단하세요. 반갑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태국이 한국에 대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저 한국이 피해를 본다, 한국이 우리 없인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일반 한국인들은 태국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악성 댓글들은 몇몇 네티즌들이 쓴 거고 기자들이 그걸 부풀려서 기사로 만드는 거죠.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한테 이런 일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네티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좀 짜증나요.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가든 그건 그 사람 돈으로 가는 거고 위험을 감수하겠다면 그것도 그 사람 선택이에요. 왜 자꾸 왜 거기 가냐,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 가지라고 하는 건지. 일본에는 보고 싶은 콘서트나 뮤지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게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 가고 싶으면 벌써 갔겠죠. 본인이 한국 보이콧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참견하고 난리를 피우는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한국 그렇게 무서운 나라 아니에요. 차라리 중국이 더 걱정되지 않나요? 좋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비판하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또한 뉴스를 볼 때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생각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웃 나라를 비난하는 여론, 한국을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추켜 세우는 태국의 유튜버들에 대한 반응, 인도 유튜버들을 비난하는 여론, 이런 것들은 모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일 뿐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죠. 자, 어떻게 태국인들의 생각이 조금 읽히시나요? 보시다시피 태국인들은 아주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여론이긴 하지만 혐한이나 보이콧에 대한 의견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고용허가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와 그런 상황을 빌미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인들을 차별적으로 입국시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크지도 않지만 가짜 뉴스를 통해 왜곡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원인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